지금 시간이 8시 5분이니까 8시 45분에 저한테 마이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네. 실은 이제 프랑스 대학과 그랑제코를 둘러싼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짧게 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긴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낯선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아마 소개하는 정도로 짧게 발표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하신 또 부분이나 영역들이 조금 다를 걸로 사료가 돼서 질문을 받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얘기들을 또 같이 나누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프랑스 대학과 그랑제코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프랑스의 이제 고등교육 그 시스템은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어서 그만큼 이제 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제 그런 만큼 굉장히 오해가 그동안 적지 않게 쌓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매스컴이나 이 대중 담론 그리고 또 다양한 뭐 학술적인 이런 글에서도 프랑스 사례가 간혹 이렇게 많이 소개되어 왔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굉장히 이제 짧은 글과 그다음에 또 언어의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제 판단으로는 조금 있어서 그거를 조금 중심으로 좀 얘기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교육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프랑스 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제가 몇 가지 키워드 이제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 봤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고등교육이 프랑스의 교육의 기본적인 이제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랑스 교육이 움직이는 그 프레임은 뭔가를 조금 이해하면 고등교육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토대적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의 이제 프랑스 대학의 시스템을 갖춘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모든 시민을 위한 교육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이제 지금의 한국 사회에 알려진 대학 평준화로서의 프랑스 대학 시스템은 68 혁명 이후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혁명과 68 혁명을 거치면서 최대한 모든 시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일종의 보편적 복지로서 프랑스에서 교육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인제 이런 보편적 교육 기회 확장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 인제 독일도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등교육을 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고등교육 이전에 초중등교육 시스템을 조금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 초중등교육 시스템도 고등교육만큼이나 프랑스는 조금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유아교육부터가 의무 공교육입니다. 그래서 만 3 세부터 의무로 의무 교육 기관으로서의 유아 학교를 다녀야 되고요. 지금 인제 이 보편적 기학장으로 18 세까지 의무 교육이 확장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시스템은 이제 유아교육 3 년, 초등학교가 우리나라는 6 년인데 프랑스는 5 년이고요. 그다음에 중학교가 4 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 년. 그래서 3-5-4-3 시스템이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프랑스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급뿐만이 아니라 학령군제라고 그래서 학교급을 가로지지는 시스템으로 교육 목적을 또 따로 설정하고 있는 학령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유아교육은 이제 하나의 학령군제로 이제 들어가지만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면서 고학년에 중학교 1 학년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일종의 연계적 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학교 적응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학교 시스템은 프랑스는 고등학교 진학할 때 대학과 연계되는 진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진로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우리나라식으로 3학년 때에는 인제 고등학교 유형을 선택하게 되고 이 유형은 뒤에 제가 설명드리게 되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이자 대학 입학 자격증인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바칼로레아 유형으로도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 바칼로레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바칼로레아, 기술 바칼로레아, 그다음에 직업 바칼로레아 나뉘고요. 어떤 바칼로레아 유형을 소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등교육 진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굉장히 중요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과 이제 2-3 학년이 이제 나눠지는 것처럼 표에 보이시죠? 그래서 학년군이 고등학교 1학년과 2-3 학년이 또 나눠지는 이유는 또 2-3 학년으로 올라갈 때 또 이 같은 바칼로레아 종류에서도 또 진로 유형이 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학년구제가 이제 프랑스의 교육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쪼끔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고등교육 얘기를 제가 쪼끔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고등교육 제가 대학과 그랑제 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을 쪼끔 조망할 수 있게 제가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프랑스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한 바칼로레아입니다. 그래서 바칼로레아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이자 대학 입학 자격증이기도 한데 고등교육 시스템은 프랑스에서는 바칼로레아 이후의 교육 과정으로 명명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한국사에서 대학을 다니면 대학 졸업자인지 그다음에 석사학위자인지 박사학위자인지만으로 구별되잖아요. 물론 프랑스도 이런 시스템 당연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바칼로레아 이후에 몇 년의 고등교육 체제를 이수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할 고등교육 체제를 프랑스는 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랑제꼴이 있고 그랑제꼴 외에도 또 다른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바칼로레아 이후의 고등교육 학업의 연수가 프랑스의 고등교육 체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디폴트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시면 프랑스는 예를 들면 이제 학사학위가 대학이거든요, 요 부분이. 대학은 이제 프랑스는 3 년입니다. 그래서 3 년제로 학사 과정이 운영이 되고요. 이제 유럽 통합하면서 이제 미국식으로 시스템으로 사실은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인제 석사 과정이 우리나라 동일하게 2년 과정, 그다음에 박사 기본적으로 수료해야 되는 과정이 3년 과정이고요. 그다음 박사 논문을 쓰느냐 아니냐는 그 이후에 이제 개인의 스케줄과 역량에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석사학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무적인 이수가 석사는 2 년, 박사는 3 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학사는 그냥 일반 전공 학사와 직업 학사로도 구분되어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BTS와 DUT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2 년제 기능 전문 대학에 해당됩니다. 주로 이과 계열의 기술 기능 작업을 공부하기 위한 학생들을 주로 진학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BTS와 DUT는 대부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칼로레아 유형 중에서 직업 바칼로레아를 취득한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학교 유형이라고 보시면 고등교육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그랑제꼴이 보이시죠? 근데 그랑제꼴 전에 밑에 그랑제꼴 준비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랑제꼴을 가려면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그랑제골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옆에 보시면 제가 모든 그랑제골이 그랑제골 준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만 거치는데, 이 일부는 우리나라에 알려진 매우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름하여 엘리트 교육기관으로서의 그랑제골을 의미합니다. 이 그랑제골은 굉장히 소수이고 뽑는 인원도 매우 소수고요.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칼로레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다시 일부의 고등학교의 부설 기관으로 개설되어 있는 그랑제골 준비바라는, 일명 프랑스는 프레빠라고 하거든요. 이 프레빠를 2년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고 소위 말하는 매우 선발적인 그랑제골 입시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떨어지고 선발된 학생도 매우 소수입니다. 네, 그러면 이 그랑제골을 졸업한 아이들은, 아니, 준비반을 졸업하고 그랑제골에 합격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원하는 학교에, 이 아이들은 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대학은 프랑스의 고등교육 체제의 기본적인 모든 연결고리이자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고등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2년이면 프랑스 학사과정의 3년차 학사과정으로 편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랑제골은 또 학교는 보통 그랑제골 준비반 이후에 이제 3년의 과정을 더해야만 그랑제골을 졸업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랑제골을 엘리트 교육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뒤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모든 그랑국들이 엘리트 교육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대학과 그랑제골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교육의 목적입니다. 대학은 주로 연구 중심의 보편적 교육을 지향한다면, 그랑제골은 전문 직업인 양성입니다. 그래서 그랑제골을 졸업하면 거기에 따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바로 취직하는 게 용이한 게 그랑제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랑제골을 졸업하고 학문적인 영역으로 가서 나는 석박사를 계속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과 기능이 다른 것이지 대학과 그랑제골이 서열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보다 훨씬 들어가기 쉬운 그랑제골도 많고, 많은 그랑제골, 특히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MBA, 미국식으로 MBA, 우리나라의 경영대학원 비즈니스 스쿨은 프랑스에서 그랑제골로 분류되거든요. 비즈니스 스쿨의 대부분의 비즈니스 스쿨은 프레빠, 그러니까 그랑제골 준비반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각 학교의 입학 선발 제도에 응시해서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이제 의대 시스템입니다. 프랑스는 의대 시스템은 대학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하나 앞에 대학 이후에 여기 교사 전문 대학원 보이시죠? 프랑스도 독특한 거는 우리나라의 교대 4대와 같은 개념이 프랑스에서는 없습니다. 프랑스는 교사가 되려면 석사 수준의 교사 전문대학원을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교사 전문대학원은 대학 간의 독립된 교육 운영 기관이면서 동시에 대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 전문대학과 의과대학을 놔두는 이유는, 이 의료인과 교사는 프랑스의 공공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랑제골도 물론 이제 공공적 영역으로 운영되는 그랑제골도 있긴 하지만, 의료와 교사 양성을 대학 안에 두고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프랑스는 처음에 의대를 들어갈 때는 대학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입학 선발 방식은 대학의 다른 전공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2년의 기초교육 과정을 한 다음에 본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선발 경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우 또 소수의 아이들만 의과대학을 가는데, 그동안 이 경쟁 체제가 조금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의료 양성 인원수를 국가가 정해 놓은 이 숫자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소수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어쨌든 소수였는데 이거를 2021년에 얼마 안 됐죠. 한 3년 전에 이 수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더 이상 본가에 올라갈 때 의대 정원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의과대학을 개설하고 있는 각 대학들이 자신들의 교육 역량에 맞는 수를 정할 수 있고 이거는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대학의 역량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의대생을 뽑을 수 있게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어쨌든 이게 대학 시스템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고등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의 사실 앞부분이 이제 거의 다 얘기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좀 풀어가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제가 앞에서 거칠게 조금 얘기했고요. 제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그 다음은 조금 더 서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고등교육의 시스템의 특성을 얘기하라고 하면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목적과 기능에 따라 고등교육의 시스템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서열적 구분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과 그랑제골은 선발 방법부터 졸업 요건, 교육 과정이 다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고등교육 시스템은 바칼로레아의 기초에서 운영된다라는 거고요. 선호도 높은 일부 그랑제골, 매우 소수의 그랑제골은 이름하여 그랑제골 2년 과정의 그랑제골의 수학 후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당연히 선호도가 높은 이제 이 그랑제골은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공부를 잘한 소위 말하는 엘리트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이제 그랑제골이 많은 학생들이 실패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딱 한 번만 더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랑제골 준비반에 유급을 딱 한 번만 허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 더 이상 그랑제골 입학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시스템과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공공적 성격을 지녔다고 생각한 의대와 교사 양성은 그러니까 별도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은 매우 쉽지만 2년 동안의 학업 과정을 통해서 본과로 들어갈 때는 선발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탈락하는 거고요. 그러나 과거에서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우리나라처럼 지역 간 의료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거의 이제 큰 종합병원 다 공공병원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 지역에 있는 이제 공공 이제 의료원의 의사가 채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 의료원의 병상 수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판이 되어 왔었고요. 이걸 해소하고자 의대 정원을 목표로 국가에서 제안했던 의대 수를 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에서 이제 일컬어지는 폐쇄된 제한대 수, 그 numerus clauses가 완전히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교사 양성도 교사 전문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프랑스에서 교사를 하려면 2년 차이는 반드시 학교 현장에 일명 인턴 교사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교사의 적성을 찾고 평가를 받아서 교사가 임용되는 방식으로 교사 전문 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대학과 그랑제골이 프랑스의 고등교육 시스템의 핵심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가 이제 2년제 전문 기술의 BTS, DUT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예체능 교육 과정은 에콜 프로페셔널 그래서 따로 이렇게 이런 에콜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에콜들은 사립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학은 대부분 국립입니다. 사립 학교는 카톨릭 대학 손에 꼽을 정도고 다 거의 국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제가 또 세부적으로 나온 게 그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운영의 좀 특성을 보시면 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랑스는 파리에 13개 다 국립대학입니다. 13개의 대학을 위시해서 전국적으로 2024년 현재 83개의 대학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다 국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 소위 말해 한국사에 잘 알려진 대학 평준화 시스템인 거죠. 입학 평준화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서열을 없애라는 의미에서 68 혁명 이후에 다 숫자로 표기합니다. 파리 1대학, 뭐 보르도 1대학, 스트라스부르크 1대학 이렇게 다 합니다. 낭뜨 1대학, 낭뜨 2대학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표시해서 그런 이제 대학의 명성이나 서열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랑스는 굉장히 보편적 교육 기회 확장을 굉장히 중요한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 기본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칼로레아 합격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바칼로레아가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합격률은 뭐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이제 직업 바칼로레아를 신설해서 이 직업 바칼로레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문사회가 이런 이과 이런 기초 학문적인 역량은 떨어지지만 직업적인 역량을 가진 아이들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직업 바칼로레아 유형의 이 증원을 확 늘리면서 바칼로레아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칼로레아 유형별로 대학과 전공 선택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랑제골은 직업 바칼로레아를 가진 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처럼 종합대학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예를 들면 다 특성화된 단과대학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나왔던 파리식 대학은 사회과학대학으로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고요. 예를 들면 뭐 3대학은 언어 특화되고 있고 6대학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의대가 모든 대학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과 대학이 있는 곳에는 이제 그런 의대가 몇 군데가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프랑스 대학에는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공과 대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 양성은 다 그랑제콜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엔지니어 자격증으로 다 바로 전문 직업으로 나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랑제콜 교육이고 이건 좀 제가 구체적으로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대학은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그랑제콜과 구별되지만 기본적인 토대라는 거. 그래서 그랑제콜과도 연결돼서 그랑제콜 졸업생이 박사학위에서는 대학에 등록하고 또 프레파를 졸업하고 그랑제콜 입시에 성공하지 못한 아이들이 대학으로 편입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다 상호 호환 시스템이 가능한 시스템이고 그 토대가 바로 이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예. 앞에서 다 얘기했던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엔진.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프랑스 대학의 또 시스템은 프랑스 대학은 학위가 국가 학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별 대학의 학위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펠대학에 다니다가 중간에 다른 대학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자기가 원하는 전공과 지도 교수가 또 옮기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수가 파리 대학에 있다가 지방대학으로도 갑니다. 그러면 그 교수를 따라서 지방대학으로도 옮겨가는 거죠. 그게 프랑스에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학위고요. 근데 대학학위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대학학위는 프랑스 국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TMI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일부 학생들은 국가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대학 학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위는 아니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 교육은 이제 보편적 교육 기회로 보이기 때문에 대학은 무료입니다. 실은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외국인한테도 무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짜로 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프랑스도 이제 신자유주의 이 시스템이 이제 정착하면서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싼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프랑스, 유럽 시민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랑제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공공적 성격의,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그랑제골을 운영하는 이유는 이제 프랑스 국가가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해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선호도 높은 이 국가가 공공성을 강조하는 일부 그랑제골은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전에 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다만 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반드시 국가 기관에서 근무해야 돼. 이 조건으로 돈을 받으면서 다니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엄청난 학비를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그런 그랑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별도로 다릅니다. 좀 대학과 비교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좀 구체적으로 제가 그랑데 걸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바칼로레가 있어야 대학을 가는데, 또 프랑스는 또 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개방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칼로레가 없는 학생들, 예를 들면 중학교만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대학 안에서 일종의 평생 교육처럼 바칼로레아 교육 과정에 이 정도의 학력 수준에 준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합니다. 2년 정도의 과정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수하게 되면 고등교육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써놓은 DAEU 과정입니다. 그냥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건 간단하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제 대학 입학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바칼로레만 가지면 입학이 어렵지 않은 거는 지금도 여전히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선발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2018년 이 법이 공표되기 전까지는 거의 최근이죠. 그러니까 시행된 건 2021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이전에는 학생들이 바칼로레아를 가지고 있고 그 바칼로레만 가지고 있으면 그 바칼로레 유형이 가능한 대학은 어디나 원하는 대학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특정 학과는 특정 대학에 또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추첨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학이 우연의 결과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유주의 담론이 또 프랑스사에서 굉장히 많이 유입되면서 이게 공정성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첨해서 하는 거는 너무 능력주의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선발 체제로 바뀌었는데 이 선발 체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바칼로레만 가지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대학이 이거를 요건을 본고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바칼로레아와 뭐 학생 기록부, 뭐 자기소개서, 대학마다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서류 심사를 해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는 10개의 대학을 선정할 수 있고 지망을, 그러면 대학이 해서 예를 들면 합격 통보를 가능한 곳은 다 해주고, 예를 들면 내가 10개의 대학으로 다 합격 통보를 받았으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많은 학생을 되도록 떨어뜨리자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선발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최근에 변화해서 제가 조금 넣습니다. 제가 이제 개편의 배경을 좀 설명했는데 좀 간단히 얘기하면, 프랑스가 근데 그동안 너무 고등교 대학의 기회문을 너무 넓히다 보니 처음에 이제 넓혀서 이게 대학 학사학위 이수율이 상당히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다 국립으로 운영되고 학비도 무료이다 보니 이 돈을 다 국가에서 내야 되는데 국가의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조금 선별해서 좀 적정 수만으로 조금 줄이자라는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적 문제도 앞에 이제 낮은 이수율과 연계가 되어 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좀 심각한데, 청년 실업이 증가가 되면서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진학률에 비해서
이수율이 낮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소모적인 교육 재정을 좀 줄이고 조금 내실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선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개편 내용은 선발 시스템이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강치원 쌤께서 이제 바칼로레도 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이 바칼로레 시스템이 조금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일단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바칼로레아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번역을 좀 못 해왔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다시 그려서 번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이제 잠깐 말로 설명드리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우리나라처럼 수능이 아니고요. 내신 성적이 40%, 그 다음에 우리처럼 보는 최종 시험이 60%가 합해져서 최종 산출된 점수를 우리는 바칼로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점수가 반영이 되고 이 내신 점수는 고등학교 2, 3학년의 내신 점수만 반영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내신은 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절대평가고 논소술식이고 수행평가 형식이 많고 구술시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객관식 시험 봐서 성적 산출하지 않습니다. 최종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수능도 최종 시험으로 60%가 바칼로레아 이 증서를 받는 60%의 시험도 매일 한 과목씩 그것도 매일 보는 것이 아니라 몇 달에 거쳐서 보고요. 한 과목당 서너 시간의 시간을 주는 다 논소술식이고 구술 시험도 있고 프로젝트 발표 시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60%의 비율로 들어가고 이것의 총합으로 바칼로레아 최종 점수가 산출이 되고요. 20점 만점에 과목별로 20점 만점에 10점 이상은 바칼로레아를 받습니다. 총합으로. 이제 그런데 10점 이하는 탈락입니다. 근데 이런 내년에 재수해서 다시 보고 그래서 바칼로레아 점수를 올리고 이거는 프랑스의 입시 문화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떨어진 아이들이 다시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떨어진 아이들은 뭐냐면 바칼로레아를 합격하지 못한 아이들. 예를 들면 10점을 맞은 아이들에게 다시 시험 봐서 시험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이 내신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 양성을 전문대학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주관식으로 성적 산출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래서 교사의 성적을 대부분 신뢰하고 교사가 또 인위적으로 아무렇게나 시험 출제를 하고 아무렇게나 채점을 할 수 없도록 기본적으로 학교에 이런 시험 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공증을 받아야 되고 또 외부의 감독관으로부터 최종의 감사 시스템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사의 재량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 내신 성적이 지나치게 또 낮거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또 회의를 통해서 시정하는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0점 몇몇 프로 큘러 문항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매고 순위를 매기는 이런 교육 문화는 아니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고요. 그래서 바칼로레아를 좀 이해하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칼로레아가 좀 바뀌었는데 바뀐 건 뭐냐? 아까 퍼센테이지는 이제 그대 40과 60이고요. 그러니까 이 최종 시험에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내신 성적은 아이들이 대학 전공과 연관해서 선택 과목을 지정해서 그걸 공부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그다음 최종 시험의 과목 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아이들이 고등교육의 진로와 연결해서 학교에서 다양한 진로 탐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학을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술 시험도 당연히 내신도 있고 최종 시험도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바칼로레아 이해하면서 제가 말로 다 설명했던 거고요.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하시면 제가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 선발방도 제가 사실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표로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 대학 선발은 일원화된 창구 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르쿠스업이라는 앱 시스템이 있고 국가 공식 앱이고요. 이걸 통해서 대학이 필요로 하는 선발을 위한 모든 자료를 다 공시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랑제골 준비반 프레빠를 가고자 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파르쿠스업을 활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학이나 이제 그랑제골 준비 프레빠가 다 올리면 학생들은 이 자신들이 원하는 10개 대학에 그 대학에 원하는 자료를 막 올립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그거를 서류로 심사해서 학생들의 합격 통보를 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이제 원하는 대학을 하나를 선정해서 뭐 3개 합격했으면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럼 이게 다 재편이 되면 어느 대학은 또 부족한 학생들이 또 선호하지 않아서 그 대학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대학에 또 다른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학생에게 추가 합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그랑제골을 제가 앞에서 기본적인 걸 설명했지만 조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네. 4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호도 높은 그랑제골을 가려면 그렇게 준비반을 가야 되고요. 프랑스 보통 소위 말하는 명문 고등학교에 왜냐하면 프랑스 고등학교도 사실 입학 선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명문과 비명문으로 사실 나눠져. 이것도 또 다른 초중고 얘기라 또 할 얘기 많지만 넘어가면 어쨌든 이런 고등학교에 400개 개설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제, 과학, 문학 계열로 되어 있고 근데 과학 계열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엔지니어 양성이 그랑제골의 70%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랑제골의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나폴레옹 전쟁을 그 시대에 군사 기술 인력 양성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에콜 폴리테크니크라고 그게 그 전문 군사 기술자 양성하는 데예요. 거기가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그랑제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앞부분은 제가 설명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전문 기술인 양성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확장이 돼서 예를 들면 대학 교수를 양성하는 뭐 고등사범학교 ENS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문 엔지니어 기술인 에콜 폴리테크닉 이게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최근에 의예나라고 주로 이제 프랑스의 최고급 행정 관료와 정치인 양성을 하는 게 우리식으로 번역 국립행정학교거든요. 이걸 최근에 마크롱 대통령이 폐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학교는 프랑스 대통령과 총리를 10명 가까이 배출한 이름하여 정치 명문 학교거든요. 근데 이거를 폐교한 이유는 이게 이제 엘리트 독점 체제다 보니 프랑스의 공화주의적인 공정성을 해친다. 그래서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국가에 봉사한다는 의도와는 다르게 엘리트 선발 시스템으로 곡해됐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의예나를 폐교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으로 서울대 없앤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랑제골은 프레빠를 가지기도 하지만 바칼로레 취득 바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랑제골 입학을 허용하는 제도도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과 그랑제골이 굉장히 필요했다. 그러니까 대학 학사를 졸업하고 예를 들면 대학에서 주로 이제 이론 보편적 교육을 받은 다음에 관련해서 전문 직업인 이 교육을 받고 싶으면 그랑제골로 가는 거죠. 이런 학생들이 총 그랑제골의 한 40% 정도 해당되고 바로 입학하는 애들이 20%, 프레파 출신이 4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의 대학 시스템 차이는 뭐냐?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프랑스와 가장 큰 차이는 고등교육이 서열이 아니라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 이런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들은 공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고 관리하는 의대와 교사 양성 시스템이라는 거. 이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아니에요. 따라서 기관 특성에 따라서 입시 체제도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1분만 이제 마무리하면 제가 사실 고등교육 시스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등교육 시스템의 이 프랑스 사회를 본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나, 이거를 조금 고민해 보면 저는 이제 프랑스가 어 어떤 미래 시민을 기르고 싶은지, 프랑스가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는 비전은 뭐지? 이런 논의와 토론이 늘 있는 나라고,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걸까? 이러면 의대는 의료인은 어떤 교육 시스템으로 의사를 양성해야 되는 건지, 교사는 어떤 시스템이어야 되는 건지, 엔지니어는 어떤 시스템이어야 되는 건지, 를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육 정책과 제도에서 굉장히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사회는 어떤 인간을 만들고 싶은 건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교육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거를 고민하는 거고, 그 위에 초중고 그다음에 대학의 시스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는 또 챗GPT AI 시스템으로 우리 대학이 사실은 생존의 위기 있는, 대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이 와중에서 우리가 인제 이 고등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건 뭘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제가 마지막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40분 한 거 맞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또 못다한 얘기를 같이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경 교수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지켜주셨고 아주 방대한 내용인데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은 다 주셨고요. 어, 그러니까 대학이 있고 그랑제골이 있고 그다음에 에콜 프로페셔널입니까? 네네. 그 건축 예체능 또 대학이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랑제골은 아까 뭐 거기 도표에 있는 대로 전국적으로 242개 학교가 그랑제골이라고 그랬죠? 네. 그랑제골 네. 이름을 달고 있고 그랑제골 협의회에서 인정한 네 네. 학교들입니다. 네. 그랑제골 협의회에서 인정한 그랑제골이 242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하나의 그랑제골이 아니고 242개의 그랑제골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 또 의사와 교사가 공공성이다. 이게 이런 말씀도 강조해 주셨는데 이따가 좀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와 교사의 공적인 성격 뭐 이런 중요한 또 말씀을 네네. 주셨기 때문에 독일 교육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다만 이제 독일 교육과 다른 점은 독일 교육은 엘리트 교육이 없다고 해야 되나? 엘리트 교육이 없는데 반하여 이제 프랑스는 그랑제골이라고 하는 엘리트 교육이 있다는 점이 좀 이제 독일 교육과는 큰 차이점일 것 같고요. 아무튼 정말 유익하게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좀 말씀을 주실까요? 한 질문 한 두세 분 정리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좀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임종근 교육장님입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